네, 그러면 역시 이제 저도 그 커다란 프로젝트를 하면 언제나 이제 빌드 시간이 걱정이잖아요. 빌드 시간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보통 컴퓨터에서 무식하게는 아니고 보통 환경에서 그냥 별도로 노력하지 않고 빌드를 했다. 그럼 보통 이제 라인 풀 프로젝트는 클린 빌드 하는데 얼마나 걸리나요? 이거 약간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어요. 네. 제가 이제 외국에서 보통 채용된 분들 OJT를 여러 번 했었는데, 그럼 이제 그분들이 처음에 회사에 오면 저희 회사에서 보통 지급하는 게 맥북 최신 버전을 보통 지급을 해요. 그러니까 맥 프로의 가장 좋은 사양 같은 거. 그러면 이제 첫날 왔을 때 보통 이제 깃에서 소스 땡겨다가 빌드 한번 해보고 실행을 시켜봐라라는 게 첫 번째 first day 잡으로 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해보라고 하고 이제 한쯤 지나면 저한테 와요. 왜 무슨 일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문제가 생겼다. 빌드가 안 된다. 이러는 거예요. 아니 왜 깃을 땡기는데 빌드가 안 될 리가 있냐. 그러면 지금 멀쩡하다고 한다. 그러면 이게 가보면 아직 빌드가 계속 돌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상하다. 지금 20분이 지났는데 빌드가 안 끝난다. 그래서 진정해라. 20분은 기본이다. 좀 더 기다려봐. 이런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클린 빌드, 그러니까 딱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빌드를 한다고 하면 맥북 최신 버전에서 이게 저희가 이제 내부에 이제 빌드 페이지를 어떤 걸로 하느냐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가장 가벼운 걸로 해도 한 30분, 아니요, 30분까지 20 몇 분 정도? 제가 알기로는 지금 17분 정도 걸리는 거라고. 그건 가장 좋은 좋은 컴퓨터에서 그렇고. 네. 아니요, 그거는 아니고요. 시간 숫자 자체가 중요하진 않을 것 같은 게, 왜냐면 아시다시피 너무 이거는 맞아요. 컴퓨터나 정말 너무 다양한 환경이 있기 때문에 대략 하여튼 짧게 걸리진 않는다. 이렇게 그렇죠.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그러면은 이제 빌드 시간을 줄이려고 그러면 어떤 노력을 하면은 빌드 시간이 줄게 되나요? 제가 할까요? 네, 전문이시잖아요. 전문이시잖아요. 아시면서. 네. 일단은 당연히 컴퓨터 사양이 좋으면 좋을수록 네. 좋고요. 네. 그거는 그 다음에 이제 빌드 캐시 같은 것을 이제 이용하면은 좀 또 빨라지고요. 많은 안드로이드 개발자 분들이 아마 모르실 텐데, 깃허브에서 이제 그레들 에서 운영하는 레포지토리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안드로이드 빌드 캐시 픽스라고 하는 그레드 플러그인이 있어요. 걔를 쓰면은 이제 캐시가 더 잘 됩니다. 걔를 쓰면 이제 조금 더 빨라지고요. 그 다음에 뭐 좀 더 확인해 볼 수 있는 게 리모트 캐시라고 그레들에서 제공하는 캐시 서버를 제공을 할 수 있는데, 걔를 이용하면은 자기 PC뿐만 아니라 자기 동료들이 앱을 빌드했을 때 뭔가 결과물 나온 것을 이제 리모트 서버에서 올려주고 그거를 이제 그대로 이용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뭔가 시간을 좀 절약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빌드 스크립트에서도 이런저런 최적화 작업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뭔가 컴파일뿐만 아니라 뭔가 빌드를 준비하는 시간도 병목이 있는 걸 찾아서 그런 것을 해결하기도 하고요. 네, 애초에 저희 빌드 환경 자체를 공통으로 세팅을 한 거를 사용하고 있어요. 왜냐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 디폴트로 갖고 있는 힙 사이즈나 이런 걸 갖고는 빌드가 너무 오래 걸려서 거의 저희 내부적으로 최적화한 값을 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적화보다 더 중요한 게 빌드 안정성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쵸. 개인적으로는. 왜냐하면 아무리 빨라도 특정 컴퓨터에서는 그냥 빌드 잘 되는데 특정 컴퓨터는 안 되고 그런 게 되면은 시간이 엄청 시간도 이렇게 개발자들의 시간을 너무 낭비하게 되거든요. 네, 그렇죠. 그런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굉장히 이제 빌드가 말씀하신 대로 파라미터라든지 옵션이라든지 이런 거를 조절하려 그러면은 뭐 테스트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되게 골치 아프고 뭔가 정말 말들의 하부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또 깊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레들에서 제공하는 이제 프로퍼티 시스템이라는 걸 이용해가지고 이제 빌드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값들을 소스 코드가 아니라 이제 빌드할 때 실행 환경에서 뭔가 값을 변경할 수 있도록 많이 노출을 시켜놨어요. 그래서 안드로이드 팀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개발하는 환경 자체도 정말 다양하거든요. 또 어떤 분은 이제 윈도우에서 개발하시고 어떤 분은 뭐 맥에서 개발하시고 저같이 리눅스 데스크탑을 쓰시는 분도 있고, 그런데 이제 CI 시스템은 이제 또 전부 다 리눅스고
게다가 뭐 노트북에서는 이제 CPU 스레드가 뭐 4개, 8개인데 뭐 CI/CD 되면 CPU에 스레드가 40개고 40개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전에 안드로이드 환경 자체도 파편화가 돼 있지만 빌드 환경도 정말 파편화가 돼 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이제 뭔가 최적화된 값을 뭔가 설정을 할 수 있도록 이제 구성을 해놨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뭐 빌드 캐시 이런 걸 하면 이제 자기가 그 클린 빌드 당연히 할 필요 없이 이제 증분 빌드만 하면 되는 거고, 그죠? 라인 개발자들이 실질적으로 데일리 코딩할 때 걸리는 빌드 시간은 길지 않겠군요. 여쭤보기 전에 그 영원님이랑 이제 역시 이제 이 시간을 준비하면서 애플에서 뭔가 새로운 나온 기반 디바이스로 이제 빌드를 해봤더니 굉장히 미래를 보았다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들으셨는데 어떻게 한번 공유해 주시겠어요? 예, 그 지금 최근 애플에서 이제 M1이라는 CPU를 탑재한 제품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일단 거기에서 안드로이드 앱 빌드를 수행을 해봤는데 예전에 사용한 저희들 일반적인 PC보다 한 2배, 3배 정도 앱 빌드가 빨리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일단은 그 문제는 이제 커맨드 라인에서 빌드하는 거는 빠른데 그 개발자분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아직 M1 대응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그렇군요. 예, 거기서 개발하기는 아직 많은 어려움이 있고요. 단순히 앱 빌드용으로는 지금도 당장은 꽤 충분히 쓸만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특히 라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전체적인 생산성이 높아질 수 있겠군요. 예, 생산은 높아질 수 있지만 아직까지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도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네, 뭐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도 그렇고. 그 정성민님이 물어봐 주셨는데요. 그랜들 스크립트는 코틀린 DSL, 그루비 중에 어떤 걸 사용하시나요? 혹시 그루비라면 빌드 시간 때문에 선택하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예, 저희 같은 경우에는 2개 혼용해서 쓰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코틀린 DSL 같은 경우에는 또 일부 개발자분들이 선호를 하긴 하는데 왜냐하면은 그루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법에 익숙하지 않은 개발자분들이 많아가지고 코틀린으로 계속 작성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왜냐하면은 앱 개발하는 거하고 비슷한 그 코딩 환경을 설치하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그루비 같은 경우는 제가 개인적으로 그루비를 선호를 하는데 왜냐하면은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빌드 시간도 있고 근데 그루비하고 코틀린하고 섞었으면 사실 코틀린 DSL의 단점을 그대로 안기 때문에 빌드 시간 늘어지긴 해요. 근데 이 늘어진다고 하는 게 빌드 자체가 늘어지는 건 아니고 빌드를 준비하는 시간이 늘어지는데 문제는 이게 한번 캐시가 돼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그 늘어진 게 없어지고 비슷하게 속도가 단축이 되기 때문에 큰 이슈는 아니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그루비를 선호하는 이유가 그루비 같은 게 레퍼런스가 많아요. 남들이 만든 그 코드 조각들이 많고 어떤 그 스택 오버플로에도 예제들이 대부분 그루비로 돼 있는 것도 많고 오래됐으니까. 예. 근데 취향에 따라서 뭐 필요하신 분들은 이제 코틀린 DSL 쓰도록 그런 식으로 가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iOS에 대한 라이브도 해주시면 좋겠네요. iOS 팀은 친하신가요? 그쵸? 네. 네, 맨날 같이 생활하는 분들이니까. 네, 약간 그 유도 질문이었는데, 네, 이렇게 답변에 오래 걸리신 게. 조금 떴나요? 네, 다음에 더 빨리 답변해 주시고요. 네, 구독자 질문을 저희가 좀 미리 받은 게 있는데요. 그 중에 저희가 모두 다 이제 여쭤보진 못하고 좀 선정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어쩌다 코딩님이 물어봐 주신 게 비동기 처리에 관한 프로세스 관리 어떻게 하시나요? 약간 좀 전통적인 질문이네요. 네. 원래는 그 RX 자바를 좀 많이 썼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RX 자바 1을 쓰다가 그다음에 2로 넘어가서 그 기존에 있던 1 코드를 대거 걷어내고 2로 바꾸는 작업을 굉장히 많이 했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코루틴이라는 애가 나오면서 또 이제 한번 이게 패러다임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내부적으로는 RX 자바 2를 디플리케이트 시키고 이제 새로운 코드는 그 코루틴으로 작성을 하던가 아니면 RX 자바 3로 넘어가던가 그런 식으로 지금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최근에 드는 생각이 이게 그 비동기화가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계속 새로운 그 기술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또 코틀린으로 막 바꿨는데 한 2년쯤 지나면 또 코틀린 2 이러면 나오면서 기존의 코틀린 법이 또 다 바뀌는 게 아닌가. 요새 약간 이제 다들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벌써 두 번이나 다 이렇게 바꿔버렸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거는 약간 숙명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코드를 계속 그 새로운 코드로 그 업데이트하면서 따라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못 찾았던 버그도 발견하게 되고 그러면서 리팩토링도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거라 예, 약간 버겁지만 예, 그래도 해나가야 되는 일이지 않나 예,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런 여러 가지 기술들을 섞어서 사용하게 되는데 이게 계속 이슈가 되는 게 여러 가지 기술을 섞어 쓰면서 이제 코드가 좀 망가진다고 해야 되나 그런 좀 느낌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계속 주기적으로 계속 클린업을 해야 돼요. 근데 문제는 클린업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런 코드들 자체가 계속 장벽이 되는 케이스가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요새 계속 고민하고 있는데 이러한 코드들을 어떻게 격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격리가 되면은 특정 코드 안에서는 뭐 RX 자바 1을 쓰더라도 다른 부분에 영향을 안 끼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해당 코드에서 그 특정 API가 RX 자바 1을 사용하는 API가 노출이 되어 있으면은 그 API를 사용하는 입장에서 어쩔 수 없이 RX 자바 1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내부 임플리멘테이션하고 이제 외부에 익스포즈된 API를 어떤 식으로 잘 구분해서 그 연동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 고민 중입니다. 이게 이제 약간 그러니까 말씀하신 거는 비동기지만 결국 최근에 저희 내부에서 그 안드로이드 기업에서 가장 핫한 주제 중에 하나가 모듈라이제이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앞에 말씀드렸던 그 빌드 시간을 줄이는 거하고 연관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원래 라인 앱이 굉장히 큰데 그게 단일한 앱이라는 하나의 모듈 안에 다 모든 게 들어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쪼개서 만약에 이게 기능별로 이렇게 다 모듈로 분리를 한다면 그 빌드도 당연히 그 모듈별로 하게 되니까 단위 시간이 확실히 줄일 수 있겠죠.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비동기 라이브러리가 계속 업데이트 될 때마다 그거에 대한 그 영향 범위를 그 해당 모듈로 이렇게 줄일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좋은 그 방향이기 때문에 저희가 최근에 이런 모듈라이제이션 쪽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실제로 그 작업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네. 네, 감사합니다. 원래 이제 저희 1시간 정도 방송을 하는데 저희 이제 대부분의 그 시간이 대략 돼가지고 짧게 하나만 좀 여쭤보자면 그러면은 요즘에 이제 제트백 컴포즈나 힐트 이런 것들이 또 이제 또 하나의 이슈 키워드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는 어떻게 사용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구글에서 그렇게 알파, 베타 버전으로 굉장히 많은 기술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실제 프로덕트 코드에서 그런 알파 버전이나 베타 버전의 코드를 그 라이브러리를 직접 바로 사용하기에는 약간 그 꺼려지는 면이 있죠. 왜냐하면 아직 라이브러리 자체도 안정화가 안 되고 그다음에 내부에 이제 내재된 버그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저희가 그거를 그냥 구글에서 뭔가 나왔대 이러는 건 아니고요. 내부에서 계속 스터디를 해서 그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기존의 대거라는 이제 디펜던시 인젝션, 그러니까 그 의존성 주입 그 라이브러리가 있었는데 왜 그럼 구글은 힐트라는 걸 만들었는지 이 이유가 있어서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계속 토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게 실제로 적용해야 될 시기가 된다면 이제 그때 이제 바로 적용할 수 있게 준비는 늘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그 안드로이드에 보통 그 많이 접하는 이슈가 아닌 좀 대형 어플리케이션에서 겪을 수 있는 질문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뭐 코틀린이라든지 아니면은 테스팅이라든지 이런 관련된 주제들도 많이 있을 텐데 그 부분도 이제 어떻게 보면 빼놓고 대화를 나눴는데 나중에 또 이제 잘 정리해서 여러분들한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여러분 라이브 해보시니까 어떠신가요? 네, 유튜브 데뷔했습니다. 영훈님은 라이브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처음에는 자꾸 적응이 좀 잘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좀 불안했었는데 생각보다는 뭐 할만하네요. 물론 네. 민훈께서 잘 이끌어주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만. 네, 정말 열정적으로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다음에 또 관련된 뭐 요청이 있거나 또 시간이 지나면 또 다른 주제로라도 뭐 코드 리뷰라든지 그런 주제로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